안녕하십니까. 푸드팡 대표이사 공경률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창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100억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개발자 시장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정년이 되면 치킨집을 창업한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농산물 유통업을 해서 우연하게 이제 농산물 도매 시장을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상인분들이 여전히 수기식 장부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T 항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거래 규모를 찾아봤는데 연간 한 100조 정도 되는 너무 큰 시장이라서 끌려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접하고 있는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투자 기사만 봐도 요즘 키워드, 그러니까 뭐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목받는 회사가 어떤 또 산업 분야인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뭔지 그 보도자료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런 보도자료들을 보면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그 회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트렌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창업을 했고 17년도에 기획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뛰면서 이제 기획을 했고 18년 4월에 우리 베타 버전을 처음 출시했는데, 처음에 개발은 굉장히 심플하게 했어요. 언어나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앱 기반으로는 자바, 그 다음에 뭐 리액트 이런 기준으로 했고, 또 뭐 서버는 뭐 당연히 AWS를 이제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거는 대규모 또 서비스를 또 벤치마킹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정보를 보고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고객이 많이 없어서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만들어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나 아니면 외부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보다는 그 최고의 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고객으로 삼는 핵심 고객층이 누군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매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게 모이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그 확장이 되고 고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객의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해서 고객 만족을 만들고 싶은데 자원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본, 사람, 기술이 필요한데 그 첫 단계인 자본이 안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기술을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맞게 자본 유치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창업 환경을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별로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정책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공간, 지원 프로그램, 뭐 여러 행사들 이런 거는 부족함이 없는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 그리고 사람인데, 자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에서 수도권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서는 좋은 개발자, 좋은 기획자라고 불리는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수도권에 많이 계시거든요. 토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경쟁력 있게 모시고 오는 게 필요한데,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을 부산으로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창업 환경은 사람이 없어서 사실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스릴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창업자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이 매력적인 부분은 산업에 없던 데이터를 만들고 표준화를 주도한다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SI 개발보다 자기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10만, 20만, 100만 유저가 사용하면 제일 그 보람 있는 일처럼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들이 정말 그 만족하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24시간 일을 위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시간은 4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뛰어다녔고, 요즘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공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한 6년 동안은 워라밸 없이 주말 포함해서 24시간 정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그 회의감 아닌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개인의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늘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리프레시를 하겠다라는 원칙들을 정해가면서 한다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트렌디한 MZ세대에 맞춰서 사내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회식, 야근 이런 것도 강요를 안 하고요. 본인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삭막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기준을 삼는 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인의 성장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랑 비슷하고 교육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강의, 건강검진, 먹거리 그리고 뭐 그 도서 이런 지원들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그 개발 장비를 최신 장비로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장점으로 본다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좋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기업에 가면은 작은 일, 내가 생각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든 환경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연봉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맞춰서 같이 성장한다면 연봉도 아주 높은 폭으로 인상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팡이 최근에 이제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는데 대기업 비교 이제 경쟁 대상에서 푸드팡의 가장 핵심적인 그 차별화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푸드팡의 모델은 농가, 도매시장, 그리고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도매시장의 혁신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객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고객이 만족하고 쓰면서 우리가 그 플랫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을 뭐 상생할 부분은 상생하고 효율화할 부분은 효율화하는 게 가장 큰 차별 포인트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존이에요. 우리가 이제 100억 이상의 투자도 받았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기술들, 굉장히 높은 기술들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생존을 위해서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직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단계에 따른 그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는 그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필요해요. 회계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하고 개발도 하는 이런 올라운더 플레이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3년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풍부한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 기업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거든요. 부산에 있는 창업기관들,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뭐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곳에서 멘토링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분야별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데 그러한 곳들을 찾아가서 뭐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런 트렌드를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처음 취업을 지원하는 개발자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저한테 이제 면접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풀스택 개발자고 혼자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연봉 제안에서도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가 얼마를 받는데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좋아요 라고 했고 프로젝트에 바로 들어갔죠. 그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이제 고도화돼서 계속 서비스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들어오실 때 제안했던 연봉보다 2022년도가 됐을 때 연봉이 2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실력을 검증을 해내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식품 산업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핀테크, 로봇, AI, 빅데이터 산업 분야로는 주목을 받는데 농식품 분야는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힙한 그 센텀시티의 사무실이 못 있는 이유기도 해요. 푸드파크의 사무실은 농산물 도매 시장에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은 공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혁신을 주도한다고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전통에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금융을 혁신한 토스라는 기업이 결국 어려운 금융시장을 혁신했듯이 푸드팡도 마찬가지로 농식품 산업의 그 혁신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테고리에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는 앱의 고도화를 만들었다고 하며 지금은 빅데이터, 리테일 테크, 물류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은 본인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TF를 구성해서 그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개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객을 위해서 현재 푸드팡이 하고 있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식당 사장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카테고리의 확장을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자재를 하고 있지만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는다든지 주방집기를 구매해야 된다든지 창업 전과 또 후를 나눠서 이렇게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 서울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도권, 동남권으로 확대해서 우리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개발자 교육, 그 패스트 캠퍼스, 온라인으로 하는 이 개발자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육을 듣고 커리어 전환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은 회계 전공자가 개발을 할 수 있다가 큰 강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라보는 것도 개발자를 찾을 때 그 개발자의 배경을 보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이라고 해도 개발 교육을 하고 개발자로 전환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오는 회사는 조금 성장을 한 회사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스타트업은 이미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런 단계일수록 본인의 기여도랄까?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나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혼자 하지 못하지만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우리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라고 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소모임 같은 곳에서 그렇게 창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의 케이스고, 그리고 나는 조금의 모험보다는 그래도 스타트업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보면 우선 회사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연차를 이렇게 딱 찍어서 정할 수는 없는데 그 30명부터 100명까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30명에서 100명인 스타트업 그 사이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주식 투자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스타트업에 가서 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개발자의 대우가 안 좋았다 라고 할 때는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발자의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비전공자들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회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본다면 기록을 어떻게 데이터로 축적하고 나중에 이거를 연결해서 쓸 수 있을지, 결국 처음과 끝을 연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게 그 데이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면 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뭐 배울 수 있는 환경, 여러 팀이 있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부 성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갖춰져 있지만 스타트업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규모나 연차나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에 가면 아까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혼자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앞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고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고객을 배제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이 힘들고 우리 회사가 리소스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성장하기 때문에 고객보다는 또 회사에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창업할 때는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지원 사업을 하는데 왜 떨어지지? 우리는 왜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표면에 드러나 있는 작은 부분만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출난 차별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는 고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고객만 바라보고 최고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